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켜시게 되면은 보이시는 화면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프로젝트부터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요. 지금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하고 언타이틀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어서요. 지금 현재 프로젝트의 이름이 없는 상태이죠. 자, 뒤에 보시면 AEP가 애프터 이펙트의 원본 파일 확장명입니다. 원본 파일 이름이고요. 자, 지금 언타이틀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없는 상태예요. 이대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그냥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언타이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저장을 하시려면 자, 위에 상단에 바로 밑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 에디, 컴포지션 등등등 나온 게 우리는 이제 메뉴바라고 부르고요. 자, 메뉴바에서 첫 번째 거 파일에 들어가시면요.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고 임포트하고 출력하고 하는 것들은 다 모두 이 파일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우선 저장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자, 파일에서 자, Save As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을 어디다 저장을 할지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경로를 지정을 해서 자,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언타이틀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는 보통 파일 저장을 할 때 오늘 날짜를 쓰거든요. 자, 2020년 7월 4일이니까 200714 이렇게 자, 날짜를 쓰고 언더바 하시고 자, 에펙 강의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쓰는 편입니다. 자, 파일 형식은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고 자,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우선 경로부터 지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이름 쓴 거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면 항상 이제 컨트롤 S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 경로에 이 파일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프로젝트를 저장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자, 흰 도화지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자, 이 작업을 할 때 보여지는 그 스크린 화면창에 보여지는 작업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 작업을 할 때 실제로 보여지는 스크린의 크기, 그 영상의 크기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영상의 길이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컴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은요.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메뉴바에 컴포지션이 있죠. 자, 컴포지션 클릭을 하셔서 뉴 컴포지션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애프터 이펙트나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축키를 활용을 하죠. 자, 단축키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자, 이 명령어의 오른쪽 끝편에 보면은 항상 단축키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컴포지션 만드는 단축키는 뭐예요? 컨트롤 플러스 N. 자, 컨트롤 같이 N을 같이 누르면 새로운 컴포지션을 생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컴포지션 세팅 창이 나오면 여기서 영상의 길이라든지 영상의 사이즈 그리고 프레임의 개수도 그다음 해상도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이시는 거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영상의 크기가 되겠죠. 영상의 크기. 가로와 세로 길이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요 아래에 보면은 width와 height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width는 영상의 가로 길이, height은 영상의 세로 길이가 되겠고요. 자, 우리는 영상을 픽셀로, 픽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뒤에 px라고 쓰게 되거든요. px. 자, 픽셀로 이루어지죠. 자, 스크린은 자, 1픽셀 1픽셀의 정사각형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자, 영상을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가로가 1920ps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의 스크린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가로는 1920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거고요. 이렇게 조그만 1픽셀 1픽셀로 이루어진 이 사각형들이 어때요? 쭉쭉쭉쭉쭉 192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는 어때요? 지금 108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080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렇게 정사각형의 1픽셀 1픽셀의 정사각형이 어때요? 1080개가 이루어져서 픽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뒤에 픽셀 PS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바가 하얀색 바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바로 숫자를 바꿀 수가 있는데, 자, 1920, 1080이 여러분 최근에 많이 쓰는 FHD 사이즈의 영상의 크기가 되겠고요. 그 전 버전 HD 사이즈는요, 가로가 1280 그리고 세로가 720의 픽셀로 이루어진 HD 사이즈예요. 이렇게 클릭해서 입력을 해서 변경을 시켜줘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는 4K로 4K 영상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 위에 보시면은 프리셋이 있어요. 자, 프리셋에 여기 삼각형 버튼이 있거든요. 자, 얘를 클릭을 하시면은 다양한 사이즈들, 영상의 사이즈들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삼각형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맨 위에 커스텀부터 해서 NTSC 사이즈 있죠. 우리 NTSC 8 요거는요, 우리 예전 몇십 년 전에 우리 TV 그 표준 방식인데, 이 예전 버전에서부터 NTSC부터 해서 최근에 FHD 사이즈 그리고 UHD 사이즈까지 해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하면은 그렇게 그 해당되는 사이즈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HDTV 1080 29.97. 자, 이거를 클릭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변경 가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설정을 해야 될 거는 우리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개수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는 29.97이라고 돼 있죠? 29.97. 자,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영어로 오른쪽에 써 있어요. 프레임 per second라고 해서 1초당 프레임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초당 프레임이 몇 개가 있는지. 자, 여기서부터 0초라고 하고 여기가 1초라고 볼게요. 그럼 0초에서 1초의 사이에 몇 개가 있어요? 프레임이 29.97개의 프레임이 다다다다다다다다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반올림해서 30개라고 보시면 돼요. 30개의 프레임이 존재한다. 자, 그럼 프레임 개수를 변경할 수도 있나요? 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수치를 바꾸셔도 되고요. 30 이렇게 또는 뭐 60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또는 얘도 프리셋이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프레임 개수가 있는데 어디서 바꾸냐면 자, 오른쪽에 보면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많이 쓰는 프레임 개수를 선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는 거 29.97 있죠? 클릭해서 바꾸고 또 뭐 24 또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그럼 숫자가 뭐 8개도 있고 그다음 120개까지가 있어요. 프레임의 개수가. 그러면 요거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자, 1초당 0초에서부터 1초의 그 길이는 똑같은데 그 길이 안에 프레임의 개수가 적은 것과 많은 것의 차이는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더 많은 씬들이, 컷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달리는 영상이라든지 뭐 움직임이 많은 영상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프레임 개수가 많을수록 어때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보여질 때. 프레임 수가 적으면은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프레임 개수를 바꿔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항상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요. 자,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근데 어때요? 저 렌더링 되는 속도라든지 내가 작업하는 속도가 좀 느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럼 29.97로 다시 프레임 개수를 바꿔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자, 레졸루션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에 뭐예요? 해상도예요, 해상도. 자, 지금은 자, 디폴트 값이 풀로 돼 있죠. 풀로 돼 있어서, 자, 100% 풀 레졸루션으로 해서 해상도가 가장 좋은 상태이고요. 자, 이거 레졸루션을 바꾸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자, half, third, 뭐, quarter,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이제 해상도를 값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해상도를 줄여주게 되면 어때요? 작업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렌더링 할 때도 좀 더 빨라지겠고요. 다만 화질은 조금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하는 이유가 있고, 만약에 내가 3D에 모션이 많이 들어갔다, 뭐 빛이 많이 들어가고 카메라 움직임이 많을 경우에 내가 프리 렌더링을 프리뷰를 할 때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컴포지션의 레졸루션, 이 해상도를 좀 할프나 썰드로 놓고 때에 따라서 쿼러로 바꿔놓고 작업을 한 상태에서 프리뷰를 해보고 나중에 출력할 때는 풀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스타트 타임 코드라고 해서 자, 우리 영상의 시작점은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타임 코드 시작점 지금은 자 0이라고 돼 있죠. 다 0 빵빵빵 돼 있으니까 영상의 시작점은 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뒤에 5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5프레임에서부터 영상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이 타임라인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타임라인에서 시작점이 뭔가 안 맞는다 하는 경우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타임 코드는 웬만하면 자 0에서부터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시작점을 스타트 타임 코드를 자 0초로 놓고 이렇게 0초로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듀레이션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영상의 길이가 되겠죠. 지금 보이시는 게 보면은 뒤에서부터 프레임이고요. 뒤에서부터 프레임, 그 다음에 초,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는 건지 10초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변경을 해주고 싶다 하면은 쭉 드래그를 하셔서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서부터 우리 30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30이라고 놓고 커서가 깜빡일 때 빈 공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자 1초로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레이트를 지금 29.97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자 29.97이 1초잖아요. 29.97이 1초니까 30개, 반올림에서 30개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자 1초로 변경이 됩니다. 1초로. 그러면 만약에 프레임이 60이다 하면은 어때요? 자 60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2초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듀레이션에 쭉 드래그를 하셔서 60하고 자 커서 깜빡일 때 빈 공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2초로 변경이 되죠. 2초. 자, 그러면 저는 프레임을 더 넣어서 만약에 저는 5초 12프레임을 넣고 싶다 할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5하고 12 하면은 5하고 12 넣으면 커서 깜빡일 때 빈 공간 클릭을 하시면은 5초 12프레임이 바로 설정이 되고요. 자, 이 뒤에 이 개수를, 이 숫자의 개수에 따라서 내가 이 숫자를 입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13초 30프레임 넣고 싶다 하면은 13초 30 이렇게 해서 1330을 넣고 커서 깜빡일 때 빈 공간 클릭을 하면 되는데 자, 13초 30프레임은 어때요? 30프레임이 1초이기 때문에 13초 플러스 1이 돼서 14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1분이 넘어가고 싶으면은 그 개수에 맞춰서 또 쭈루룩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1분 20초짜리 만들고 싶다 하면은 어때요? 이 숫자가 여기서부터 1분 20초니까 120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12000 이렇게 해서 커서 깜빡일 때 빈 공간 클릭을 하면은 1분 20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타임코드 읽는 방법 그리고 타임코드 쓰는 방법 가장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게 백그라운드 컬러예요. 자, 컴포지션의 컬러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디폴트 값은 이제 블랙으로 나와 있죠. 자, 이 블랙 컬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컬러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검은색 밑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이제 내가 갖고 싶은 이 컬러에다가 지정을 해 놓으면은, 이 위에 상단의 컬러 값이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위에는 내가 변경되는 값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서 어때요? 이 밑에 보면은 숫자들이 막 변경이 돼요. 숫자들이 변경이 되고, 이 알파벳 숫자들도 변경이 되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위에서부터 HSB는 Hue Saturation Brightness 값이에요. 그래서 Hue는 색상이고, Saturation은 채도값, Brightness는 밝기죠. 각각의 값들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컬러 값을 추출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밑에 보시면은 RGB 컬러,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값을 넣어서 원하는 색깔을 추출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밑에 보면 색상 코드가 있어요. 이 샵 버튼 샵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색상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서 또는 알고 계시면은 카피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은 바로 원하는 컬러 값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여기에 스포이드가 있어서 이 스포이드로 찍어서 내가 보이는 이미지의 컬러 값을 추출해내고 싶으면은 이 스포이드로 또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 색상 이 바를 보시면은 색상 바 보시면 빨간색 이 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원하는 색깔을 또 추출하셔도 됩니다. 자, 이 컬러에 관한 거는 제가 강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좀 더 예쁜 컬러를 쓸 수 있도록 컬러에 대한 강의는 다시 한번 제가 만들 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 자,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 그 중에서 컴포지션의 백그라운드 컬러는요, 내가 검은색을 놓든, 뭐 파란색을 놓든, 빨간색을 놓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출력할 때 보여지는 그 컬러가 아니고요. 렌더링 할 때 보여지는 컬러가 아니고 내가 작업할 때 그 임의로 설정을 해 놓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 색이나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서 컬러값 안 바꿔요. 자, 우선 블랙, 자, 디폴트 값으로 놓고 그냥 OK를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OK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자, 그 전에 빠진 게 있죠? 자, 컴포지션을 새로 만들었으면은 항상 우리는 이름을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이름. 처음에 컴포지션을 생성하면 컴프하고 1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는데 컴프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름을 안 지정을 해주면은 나중에 내가 프로젝트를 뭐 찾거나 수정을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자, 컴포지션 네임,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오늘 해야 될 주제가 있잖아요. 그거 주제를 내가 알아보기 쉽게만 적어주면 돼요. 보통 이제 날짜를 쓰거나 뭐 앞에다가 01 뭐 이렇게 붙이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넘버링이 되니까 나중에 찾기도 좀 쉬워요. 저는 01하고 강의 1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이름을 쓰시고 이제 OK를 누르면 자, 이제서야 이제 새로운 컴포지션이 생성이 됐고요. 자, 여기서 변화가 있죠. 지금 앞에 보이는 지금 검은색 바탕에 이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컴포지션하고 우리가 지정해준 이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컴포지션의 이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보면은 이 프로젝트 패널에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컴포지션이 하나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두 개의 변화예요. 컴포지션이 이름이 하나 생성이 됐고 프로젝트 패널에 새로운 컴포지션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 컴포지션에 이렇게 이 성격을 보시려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넓혀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아이콘을 보면은 필름 모양으로 되어 있죠. 컴포지션은 이렇게 필름 모양의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빨준 이 그린 색깔이 RGB 컬러에 이 필름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우리는 컴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타입 보면은 컴포지션 이렇게 이름이 써 있죠. 자,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도 나와 있어요. 프레임 레이트가 29.97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놨죠.
거. 그리고 인점하고 아웃점인데, 자, 인포인트의 시작점과 아웃포인트의 길이가 나와요. 자, 인포인트, 아웃포인트는 뭐냐면 인점, 아웃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영상의 시작점에서부터 끝나는 지점. 자, 그 사이인데 인점은 시작하는 지점이고요. 자, 아웃점은 끝나는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컴포지션 만들 때 이 시작점을 우리 0이라고 해놓기로 했잖아요. 0이라고 해놨으니까 다 지금 0이에요. 그리고 아웃 포인트는 어때요? 지금 1분 20프레임, 1분 20초가 돼 있어요. 끝나는 지점은 1분 20초가 되는 거죠. 1분 20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격을 이 프로젝트 패널에 여기에 얘네들을 보면서 또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확대를 해보면 비디오 인포 나와가지고 이 사이즈도 나와요. 1920, 1080 이렇게 나오죠. 또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컴포지션을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그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항상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을 하려면 항상 메뉴바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든 가장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얘네들이 이제 메뉴라고 하죠. 우리 메뉴바라고 하는데, 자, 처음에 그러면 파일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파일 소스를 불러오는 거는 어디에 있겠어요? 자, 첫 번째 파일에 있겠죠. 파일. 자,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은 뭐 파일을 저장하고 불러오고 임포트하고 뭐 다 출력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일 임포트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요 임포트 클릭을 하시면 돼요. 파일에서 임포트 하면 파일이 있는데 첫 번째 파일은 자 개수 하나하나 따로따로 갖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멀티플 파일 하면은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갖고 오는 거. 그 다음에 from library는 이제 라이브러리의 창에서 갖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를 갖고 올 때도 이렇게 임포트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갖고 오는 방법은 이제 나중에 또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처음에 그런 파일을 한 개씩 갖고 오고 싶기 때문에 파일 이 명령어를 클릭을 할 건데, 여기서 또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 단축키가 있어요. 컨트롤 I 누르면은 또 파일 임포트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내가 어디에서 파일을 갖고 오고 싶은지 경로를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자, 클릭 하셔가지고 소스가 있는 그 경로창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파일을 하나 갖고 올 건데, 자,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자,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밑에 보면은 이제 임포트라고 있어요. 임포트 요거 클릭을 하시면 돼요. 갖고 오고 싶은 이미지 선택하시고, 임포트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 파일, 자, JPEG 이미지 파일이 하나 불러오게 되고요. 이렇게. 자,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미지 소스 이미지에 해당되는 아이콘이죠. 그리고 이미지의 이름하고 점하고 JPG 이렇게 나오죠. JPEG 파일이에요. 타입이 나오죠. 형식. JPEG 파일이고, 그리고 사이즈가 또 나와요. 5MB 사이즈가 나오죠. 그럼 이미지를 이제 컴포지션에 갖고 와야 되잖아요. 컴포지션에 갖고 오는 방법은 선택을 하시고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내가 갖고 오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이 컴포지션 패널에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자,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이 마우스 커서에 플러스 버튼이 생기면서 이렇게 라인이 생성이 되면서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세요. 놓으면은 이미지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되는데, 지금 이제 갖고 왔는데 이미지가 내가 만든 컴포지션보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거나 뭐 바꿀 때에는 또 속성값을 이용해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미지가 상당히 크네요.
자,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더니 또 이제 변화된 것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밑에 타임라인 패널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소스를 하나 불러오게 되면은 그제서야 타임라인 패널이 활성화가 되는데 자, 이미지 레이어를 한번 또 선택을 해볼게요. 자, 레이어를 딱 선택을 하시면은 어때요? 이렇게 선택되어졌다는 이렇게 색깔이 좀 회색 톤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고요. 또 해제할 때는 이런 빈 공간 클릭을 하시면 돼요. 선택, 해제, 선택, 해제.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고, 사이즈를 한번 줄여야겠죠.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도 알려드리자면, 자, 우선 컴포지션의 크기를 한번 줄여볼게요. 지금 너무 꽉 차 있어서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패널을 조금 더 늘리고요. 이 컴포지션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위쪽에 보시면 컴포지션 패널의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50%로 돼 있는 메뉴 바가 있어요. 50%라고 돼 있죠. 자, 얘의 삼각형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지금 이 컴포지션의 크기를 해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처음에 지금 뭐 1.5%에서부터 1600%까지 이제 확대해서 보이는 것까지 나오는데 100% 기준으로 딱 하시면요. 실제로 보여지는 그 해상도로 해서 내가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얘를 그럼 한번 줄여볼게요. 한 12.5%로 하면은 어때요? 컴포지션의 크기가 요만하게 이제 줄어든 거예요. 요만하게. 그쵸? 컴포지션의 크기가. 이렇게 줄여놓고 보니까는, 지금 이미지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불러온 요 이미지의 크기가 어때요? 지금 이만한 거예요. 지금. 자, 얘가 이런 트랜스폼, 요게 크기라고 하거든요. 트랜스폼 크기 조절 도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미 내가 불러온 이미지의 크기가, 컴포지션 사이즈가 요만한데, 이만큼이나 더 큰 거죠. 이미지가. 이만큼이나 더 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이렇게 줄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우스 커서를 이 트랜스폼 크기 조절 도구에, 꼭지점에다가 갖다 대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줄어드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로랑 세로가 이렇게 비율이 안 맞아서 막 이렇게 줄어들고 막 늘어나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는 이제 비율 맞춰서 줄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꼭지점 4개 중에서 아무거나 또 마우스 커서 오버 하셔서 자, Shift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이 비율 맞춰져서 이렇게 이미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줄일 때 Shift를 같이 누르면은 비율에 맞춰져서 줄어들게 돼요. 자, 그리고 이 파일의 컴포지션의 크기를 축소를 이렇게 이 메뉴바 이용해서 25%, 33.3%, 50% 이렇게 늘리거나 줄이셔도 되고요.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마우스 휠을 이용하면 돼요. 마우스 휠을 자, 위아래로 이렇게 내리면요. 위로 하면 확대, 아래로 하면 축소 이렇게 되죠. 위로 하면 확대, 아래로 하면 축소.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불러오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